1989년인가 처음 만들어졌대요. 네, 전설에 의하면 그 파이썬 개발자인 귀도 반 로섬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크리스마스 때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파이썬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네, 그분이 최근까지도 파이썬 개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행사하시다가 최근 들어서 더 이상 나는 파이썬 그 개발의 의사결정 자리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파이썬이란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장 신경 썼던 것들 중에 하나가 코드는 작성하는 시간보다 읽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기 좋은 가독성, 이제 리더블이라고 하죠. 읽기 좋은 그런 코드 규칙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진짜 파이썬 코드가 딱 써있으면 되게 읽기가 편해요. 그런데 읽기가 편하기 때문에 반면에 쓰기가 좀 불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이 읽기가 좋으면서 컴퓨터도 그거를 규칙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어떤 것들을 들여쓰기라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 들여쓰기라는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스페이스바 4개를 통해서 각각의 그 플로우를, 그러니까 for랑 if에 해당하는 그런 플로우들을 이걸로 이제 컴퓨터랑 사람한테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반복문에 속해 있는 거는 이 if, 그러니까 이 한 문단 이하는 반복되고 있고요. 이 if보다 한 문단 들어가 있는 문장은 선택문에 의한 문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여기에서 반복되지 않는 문장은 어떤 문장일까요? 프린트 얘는 반복되는 이 포문 안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읽기에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아, 얘는 딱 보니까 이 문단 안에 속해 있으면 얘는 반복되는 애. 이 문단 안에 속해 있으면 얘는 선택문에 의해서 참일 때만 실행되는 애.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사실 작성할 때는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규칙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들여쓰기라는 걸 통해서 얘가 반복시킬 n지 아닌지를 들여쓰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요. 조건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이 문단 구분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파이썬 커뮤니티에서는 스페이스바 4개를 기본적인 들여쓰기 기본 단위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주변도 그냥 엔터 치면 기본적으로 4칸씩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상 탭을 써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피터 툴 쓰실 때 그냥 시프트 하나 쓰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스페이스바 3개랑 시프트랑 같은 컴퓨터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스페이스바 4개를 쓰는 게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관례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지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갔던 거 그냥 이거는 눈으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알기만 하면 되니까. 자,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파이썬 기초반을 지나셔서 뭔가 하려고 했다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눈으로 보고 그냥 그런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자,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얘는 레인지가 1부터 9까지 반복이 되죠. i가 1부터 9까지 반복될 거예요. 자, i가 1일 때 1 나머지 3은 몇이죠? 1이죠? 네. 그래서 1은 0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i가 1일 때 거짓이기 때문에 실행 안 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이 실행 안 돼서 다음번 문장인 프린트 i가 실행이 됩니다. 실제로 얘를 실행시켜보면 1, 2 하고 딱 멈춰버리는데요. 이유는 i가 3이 됐을 때 i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2라면 브레이크라는 애는 반복문을 멈춰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멈출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한 번 정도, 2번 정도 나올 건데요. 브레이크라는 거는 반복문을 멈추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는구나. 그냥 반복문 멈추고 싶을 때 뭔가를 쓸 수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대로 반복문의 나머지 부분을 스킵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continue라는데요. 얘를 실행하는 거 보시면 3의 배수는 스킵하죠. 원래 반복문에서 print i라고 했으니까 1부터 9까지 출력돼야 될 것 같은데 continue라는 애를 만나면 그 밑에 있는 문장들은 스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반복문의 나머지 부분 좀 패스하고 싶은 게 있으면 continue라는 걸 쓰면 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네, 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그러니까 뭐 조건에 의한 반복과 데이터에 의한 반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while이라는 게 if잖아요. 이거 이제 아시죠? 이건 이거 실행될까요? 되겠죠? A가 10이고 이 조건이 3이니까 print A 하면 실행이 되겠죠? 똑같이 완전 똑같은데 그 자리에 if 대신에 while이라고 뒀어요.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잖아요. if는 만약이고 if는 딱 한 번일 경우인데 while은 이 조건이 3일 동안 계속 실행이 돼서 얘는 지금 보시면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꺼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멈추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어쨌든 링크가 있으시니까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while이라는 거는 if 대신에 반복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냥 아시면 되고요. 뭐 게임 개발한다거나 뭐 그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오늘 보실 데이터 분석 코드에서는 딱히 그렇게 쓰이지 않으실 거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딕셔너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입력 처리 출력 저장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중급으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실 내용은 이 딕셔너리라는 걸 모르셔도 되지만 제가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급식 데이터 분석도 저희 학교 영양선생님이랑 제가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다 분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딕셔너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김차명 선생님, 초등 선생님들은 많이 아실 텐데 얼마 전에 김차명 선생님이 전국 무슨 교육감한테 뭐 한다고 인디스쿨에서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 분석을 제가 했거든요. 뭐 되게 그냥 간단하게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근데 그런 걸 할 때는 딕셔너리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딕셔너리, 우리가 이번 워크숍에서 하는 거 플러스 딕셔너리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되는데 이 딕셔너리라는 걸 공부하는 거는 시간이 30분 플러스 걸려요. 그리고 익숙해지는 것까지 하면 한 2-3시간 투자하셔야 될 거라서 이 워크숍에서 했던 기본적인 내용이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돼서 가라앉으면 그때쯤에 인터넷에서 딕셔너리라는 걸 검색하시고 찾아보시면 뭐 딕셔너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시게 될 거고 그거 정도만 아시면 저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또 데이터 분석할 때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좀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가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그 데이터 있었죠? 지금부터는 이제 팀별 활동을 할 건데요. 오후에는 대부분 다 팀별로 선생님들께서 활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시간으로 선생님들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서울.csv라고 써있는 파일 있죠? 저는 구글 시트로 열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컴퓨터에 있는 둘 중에 한 분 것만 열어주세요. 둘 중에 한 분만 컴퓨터에서 서울.csv 파일을 여시고 앞을 봐주세요. CS 뒤에서 혹시 못 찾으신 분들 계시면 둘 중에 한 분만 여시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분만 여셔야 돼요. 두 분 다 여시면 안 되고요.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데이터에서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시간 동안에는 크게 두 가지 했어요. 데이터에 대한 설명 하나, 뭐 약간 이야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한 파이썬이라는 걸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두 가지를 합치기 위해서 데이터라는 걸 볼 건데요. 네. 선생님 뭐 다들 오케이 계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옆에 계신 짝꿍 선생님들과 함께 이 데이터를 살펴보시는데 제가 몇 가지 주의할 점만 말씀드릴게요. 서울 데이터는 1907년 10월 1일부터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가 기였냐면 1950년 8월 31일까지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 이후에 한참 동안, 몇 년 동안 데이터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2017년 10월 12일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상청 공식 데이터가 비어있어요. 이건 작년이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데이터라는 걸 바라볼 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수학 선생님들 중에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엄밀하지 못하고 불확실하고 이건 인간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런 불확실함과 인간의 아마 제 생각엔 저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마 전날 기상청에 서울만 저기 없거든요. 공식 그 계산 공식 기록하는 그 기계가 고장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데이터라는 거는 허점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제가 뭐 다른 데서 살펴보니까 39,000 몇백 개 정도가 있어요. 실제로 열을 보시면 4만 개가 넘어요. 실제로 뭐 이게 지금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이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를 보면 10만 개가 좀 넘는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여기 날짜, 서울 그 공식 기록을 하는 108번 지역 코드고요.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건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옆에 계신 짝꿍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10분 정도의 노래를 틀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곡을 들으시는 동안 이 데이터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 선생님들께서 그 질문을 답을 해보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질문만 해보시면 돼요.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로는 이런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네. 활발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혼자 하면 네, 잘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자, 짝꿍 선생님과 지금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선생님 이긴 사람이 좋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구경 선생님 팀부터 저희 팀은 네,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뭐 기온 데이터니까 뭐 기온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너무 많이 말씀하지 마시고 뭐 한 개 말씀하시면 되고요. 뭐 많으면 2개까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를 돌릴 테니까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조 인천해양과학고 구병국입니다. 계절별로 여름 같으면 30도 이상, 그 다음에 겨울 같으면 마이너스 10도 이하로 유지되는 날수와 평균 기온들을 내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교차가 가장 큰 시기를 찾아서 그때 가장 감기가 걸리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일교차 가장 큰 시기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지난 10년 동안의 여름 평균 기온을 그냥 단순하게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름이라고 하면 이제 이파랑 입추의 그 사이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겨울철 그 가장 낮은 온도의 그런 10년간의 그 변화량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한강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아니고 1년 동안 한강이 제일 오래 얼어 있었던 해는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조입니다. 저희는 그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를 먼저 찾은 다음에요. 그 높았던 해의 그 온도 변화 추이를 쭉 찾아보고 싶습니다. 날이 갈수록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지고 여름, 겨울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게 온도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절기별로 분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걸 찾아봤는데 그냥 이거 가지고 수업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무슨 하지, 입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찾아보니까 기온이 변하는 날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 시간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뭐 비슷한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 온도 변화 주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뭐 4만 4원이니 뭐 이런 주기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 저희는 앞에 다 말씀하신 거 말고 이제 지구온난화 얘기가 안 나와서 지구온난화를 이걸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정말 따뜻해지나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걸 데이터로 측정하는 10년 단위로 잘라가지고 이제 평균값 같은 거를 10년 단위로 잘라서 그 10년짜리 평균의 평균을 재서 이제 뭐 단순하게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네. 너무 간단한가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그 말씀이 제가 할 이야기랑 연결이 돼서 제가 조금 더 여쭤봤던 거고요. 저는 제가 이거를 이번 여름방학 때 몇 번 연수를 하면서 뭐 저도 이제 새로운 질문을 저도 그동안 뭐 이런저런 거를
생각했다 새로운 질문 생각했던 것 중에 이번이 워낙 더웠잖아요. 사실 제가 이걸 재작년부터 이제 이 기온 데이터랑 뭐 인구 데이터랑 지하철 데이터를 가지고 연수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갑자기 올해 여름에 너무 이 기온 데이터가 주목을 많이 받아가지고 원래 그 전에는 38.4도 이런 거 기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1994년이 제일 더웠다고 많이 아시죠? 근데 제가 그 연수를 하면서 1994년이 제일 더웠다는 거 맞추시는 분을 4분 정도 봤어요. 사실 그 전에는 다들 머릿속에서 기억이 지워져서 94년이 더운지 모르셨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 4분 중에 3분은 되게 신기하게 대학생이셨어요. 94년에. 94년에 대학생이셨던 분들은 되게 신기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젊으셨어요. 1학년 막 이런 분들 많이 기억하시고 한 분은 젊으신 선생님인데 94년에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네가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더운지 아냐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다고 해서 뭐 맞추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신 이 1918년이 되게 더운 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 한 질문은 그러니까 그 기온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오르고 해서 제일 오랫동안 올랐던 날은 며칠 연속으로 올랐을까? 며칠 정도 올랐을 것 같으세요? 같은 거 말고 계속 0.1이라도 계속 오른 110년간 제일 많이 어제보다 더 오늘 덥고 오늘보다 내일 더 덥고 약간 이게 약간 그거 사실 측정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데이터로 봤더니 11일이 있어요. 11일. 그러니까 11일 동안 올랐던 기억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그 몇 개의 기록에 대해서 이따가 시간이 되면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역대 가장 더웠던 일주일은 언제였을까? 뭐 이제 이번에 온도가 최고 기온이긴 했는데 이번 기온이 과연 최고였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선생님들께서 오전에 배우셨던 그 파이썬 기초 코드로 다 분석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걸 연수를 이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뭐 꼭 데이터 분석만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수 때 이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포시 많이 들어보셨죠? 내비의 역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데이터 분석 수업이 되게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보시면 밑에 저는 이 밑에 영어를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포시가 그냥 단순하게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이렇게 보면 되게 그냥 되게 뻔한 얘기인데 그 글씨랑 그림이랑 같이 보면 굉장히 인사이트가 되게 많고 저는 제가 디자인 싱킹이라는 수업을 하는데도 이거를 그 수업을 통해서 담으려고 했었고 지금 제가 데이터 분석 수업을 할 때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수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을 보시면 생각을 쉐어링하고 질문을 쉐어링하고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쉐어링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콜라보레이션은 이거는 사실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이 비판적 사고력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이 새를 보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내가 배웠던 것들, 알고 있었던 과목이나 이제 그런 원리 같은 것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그걸 이제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질문을 사실 하기가 되게 애들이 어려운 이유가 질문 자체도 뭔가 정해져 있는 틀이 있는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라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마음껏 질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기온 데이터를 한정을 했지만 기온 데이터와 방수량 데이터 있을 수 있다면 기온 데이터와 청량 음료 예를 들면 사이다의 판매량과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감기 환자의 수와 진짜 온도의 수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거기다가 예를 들면 습도랑은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붙여서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을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새로운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에 굉장히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티비티를 보시면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하는 뭔가 날기 위해서 라이트 형제가 떠오르는 그런 장면인데 어떤 이노베이션이나 인벤션을 하기 위해서 trying new approaches 이 말이 좀 되게 진짜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도하는데 새로운 방식들로 한 번의 시도가 아니라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창의성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선생님들 두 분이서 지금 한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함께 했고 그것들을 다양한 생각들을 나눴잖아요. 이것이 이 포시에서 앞에 3가지였다면 앞으로 있을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한 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거예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한 번에
구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프로그래밍 처음 배운 사람들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자기의 챌린지이기 때문에 자기의 뭐 그동안 있었던 실패 경험보다 더 많은 실패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작은 실패를 했을 때,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뭐가 문제였는지 문제 원인 나한테 있어요. 그 문제 원인을 찾고 다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건 제가 이번 여름에 고안해낸 아주 멋진 이 디자인 템플릿은 제가 $25를 주고 샀는데 아무튼 이번 이렇게 연수를 진행하다가 뭔가 전체적인 큰 흐름을 하나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보시면 처음에 선생님께서 하신 단계가 여기에요. Explore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를 탐험하는 단계.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데이터가 더 있으면 어떤 새로운 또 질문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탐험하는 확산의 단계고요. 여기에서 아까 선생님들께서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문제를 정의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거의 국어 시간에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논리적인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인가. 제가 아까 이윤기 선생님께 여쭤봤던 게 문제를 정의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는 임플먼트라는 이 단계는 제가 일부러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분석 수업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인사이트라는 걸 찾아서 쉐어링하는 것이 이 데이터 분석의 최종적인 목표지 특정 무슨 파이썬이라던가 R이라던가 무슨 프로그래밍을 쓰는 거는 이 수업에서 핵심이 아니에요. 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스킬을 쓸 수 있다면 더 높은 수준의 구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이 단계에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컴퓨터 없이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툴을 쓰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어떤 정보를 찾아다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계는 구현 단계이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게 될 컴퓨팅에 도움을 많이 받으려면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워크샵에서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질문을 어떤 처리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인사이트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이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 그 워크샵에서도 마지막 1시간은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작은 질문이거나 큰 질문이거나 스스로 생각해서 찾아내신 그런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 정보들을 다른 선생님과 나누는 걸로 이번 워크샵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코드로 넘어올게요. 자, 요 화면으로 세팅하신 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인쌤께서는 선생님들 세팅 혹시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 도와주시고요. 이 애저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파일 경로를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 지금 그냥 주피터 노트북을 키신 분이 계시다면 잘 봐주세요. 기본적으로 그 주피터 노트북을 켜시면 이렇게 홈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부분 파일을 다운로드 폴더에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명이 뭐가 엄청 많은데 여기에 파일이 보이실 겁니다. 서울.csv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원래는 코드랑 데이터랑 따로 있어도 상관이 없긴 한데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선생님께서 다운받은 파일의 이름이 보이면 클릭하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다운로드 받은 폴더의 느낌상 여기 난 다운로드 받았어 하면은 다운로드 들어가면 있으실 거고, 내 문서에 받았어 여기 있을 거고요. 바탕화면에 받았어 그러면 데스크탑에서 보이실 수 있을 건데,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다운로드 폴더에 가셔서 new 하고 파이썬 3 이렇게 여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권장해 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또 애저 노트북이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코드와 이미 준비해 둔 데이터가 하나의 폴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완전 무료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이번 연수 이후에도 뭐 별도에 설치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건데, 단지 이제 웹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될 때는 안 되니까 아나콘다를 쓰실 줄 아는 상황에서 이 애저 노트북이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뭐 이걸 여기가 지금 MS라서 이거를 뭐 홍보를 하는 거는 저희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거 지금 애저 노트북이라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다가 이번 연수 준비하면서 선생님들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서 소개해드리는 것 뿐이고요. 실행하는 환경은 그냥 컴퓨터에서 주피터 노트북 쓰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수인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제부터 본격이에요. 네. 이 전까지에 있는 내용은 파이썬 기초는 기존에 배우셨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배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부터는 아마 뭐 선생님들께서 익숙하시지 않으신 부분일 거라서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협력하셔서 작은 문제부터 잘 해결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진짜 가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저희가 남아있는 게 두 가지였어요. CSV로 데이터, 파일 데이터를 입력받는 방법과 그래프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두 가지만 저희가 지금 남겨놓은 상태에서 오후를 맞았는데, 이 오후에서 보시는 요 위에 있는 세 줄의 코드는 바로 CSV라는 데이터를 우리한테 불러와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컨트롤 L키 누르시면 이게 뭐 라인 넘버가 나와요. 뭐 그냥 전부 선생님들 보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csv라는 요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열어서 F라는 저장 공간에 담아놓고요. 이 F라는 저장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CSV 형태로 가공해서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CSV라는 거에 대한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보통은 안 궁금하실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열어봐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엑셀 파일처럼 열었을 때는 엑셀 파일처럼 열었을 때는 이 CSV라는 애가 엑셀처럼 보였는데요. 실제로는 나중에 열어보시면 이 CSV라는 게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스라서 뭐 엑셀에는 서식 같은 게 많잖아요. 색깔도 넣고 글꼴, 뭐 크기도 넣고 이런 게 있는데 CSV라는 애는 데이터 값과 컴마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행과 열로 이루어진 뭐 표 형태로 생겨 있는 아주 심플한, 가장 용량을 적게 차지하는 데이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 제공 사이트에서도 이 CSV라는 데이터 형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데이터가 뭐예요, 그러면?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예요. 그리고 서울.csv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1907년부터 2018년까지에 있는 데이터가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렇죠? 네, 그게 지금 데이터라는 변수 안에 행과 열 형태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게 아까 for A in B가 B에 있는 데이터셋을 A에 가지고 온다고 했었죠. 그럼 현재는 행과 열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에서 이렇게 하면 한 줄씩 데이터를 꺼낼 수가 있어요. 오늘은 계속 이런 형식을 보시게 될 거라서 곧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실행해 볼게요. 실행했습니다. 어디가 났네요? 선생님들도 혹시 오류가 나셨나요? 네. 이게 그 윈도우랑 윈도우가 아닌 컴퓨터 두 개의 문제예요. 만약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윈도우 컴퓨터를 쓰시고 계시면 이 에러 안 났을 텐데, 지금 에러 나신 분들은 다 뭐 맥북을 쓰시거나 애저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일 건데, 그러니까 윈도우를 제외한 운영체제, 대표적으로 맥, 그 다음에 리눅스 이런 데서는 인코딩 방식을 국제 표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윈도우만 굳이 이상한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거 되게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CSV 파일을 제가 윈도우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놔서 지금은 인코딩 방식제를 좀 설정을 해야 되니까요. 이거는 제가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냥 이거는 뭐 필요할 때마다 제가 네, 그냥 추가해서 쓸게요. 선생님들도 이거 네, 뭐 네. 보시면 여기 에디트라는 메뉴에서 보시면 여기에 Find and Replace라고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서울.csv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서울.csv, 네, 인코딩 CP949라고 그냥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뭐 이제 그 찾아서 바꾸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csv라고 써있는 이 부분은 통째로 인코딩은 CP949라고 하는 이걸로 그냥 한꺼번에 바꾸면 편하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네,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가 가장 좀 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인코딩 방식을 바꿨더니 제대로 데이터 나오죠? 지금도 별표가 써있는 이유가 얘가 출력을 할 값이 지금 4만 건이 넘어서 출력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네, 예저를 한번 피신 이후에는 큰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첫 번째 저희의 미션은 네, 선생님 네, 데이터 봤으니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할게요. 사실 프로그래밍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중에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생각하기 어려운 거랑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거를 한꺼번에 생각하셔서 그 프로그래밍이 어렵다고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그 규칙과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생각보다 논리적이지 않아서 이게 생각이 꼬였기 때문에 어려운 거를 마치 프로그래밍이 어렵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팩트인데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들께 네, 잠깐 이제 이게 됐으니까 이게 사실 이거 띄우는 것까지가 어려운 거고 띄우고 나서는 되게 쉬워요. 자, 앞에 봤어요? 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역대 가장 더웠던 날이 언제였을까? 아니 역대 가장 추웠던 날이 언제였을까? 자, 서울시가 가장 추웠던 날은 몇 도까지 내려왔을까요? 맞춰보실래요? 생각해보세요. 네. 서울이 가장 추웠던 날은 영하 몇 도까지 내려왔을까? 네. 경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불러주시죠. 영하 25도. 네, 또 영하 25도 나왔습니다. 23도. 네. 23점 몇 도까지? 네. 1. 네. 뭐지? 제가 알고 있는 정답 같은데, 네. 선생님 혹시 네. 기온을 외우고 계시나요? 찾아보셨어요? 네. 역시 인터넷은 네. 유리합니다.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던 역대 최저 기온을 찾으려면 이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전개를 시키면 역대 최저 기온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제가 일단 힌트를 하나를 드리면 최저 기온 어떻게 하면 출력할 수 있죠? 얘 보시면 대괄호로 열고 닫혀 있죠? 이 한 줄 한 줄이 지금 뭐예요? 리스트예요. 얘는 컴마 나눠져 있죠? 그러면 최저 기온만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네, 3 맞습니다. 네, 최저 기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네, 됩니다. 네. 딜레이가 걸린 것 같고요. 자, 이 상황에서 선생님들께서 최저 기온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쭉 모을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선생님들께서 최저 기온이 있었던 그날의 날짜와 온도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언제고 언제인지 하면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함수. 일단 이 종이를 줬어요. 종이를 던져줬어요. 뭐가 필요하죠? 선생님 필요한 장비는? 종이를 준 상태에서 장비요? 네. 선생님은 뭘 찾으시겠어요? 지금 종이를 4만 개의 데이터를 던져주고 안 보일 때까지 찾아와 하고 갔단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필요한 장비는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 장비. 메모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메모지? 사망되니까 한 페이지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써다니잖아요. 네, 메모지가 필요하고 몇 장이 메모지가 뭐 어떤 필요할까? 뭘 적어야 돼 메모지에? 메모지. 그 장에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 그렇죠.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낮은 온도를 하나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뭘 체크해야 되죠? 그다음 넘기면서 계속. 그 날의 날짜도 그죠? 날짜도 하나 저장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메모해야 될 거는 그 기온이랑 날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부터 보면서 지금까지 최저 이건 인간은 이러지 않죠. 컴퓨터니까. 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낮아. 제일 낮아. 제일 낮아. 제일 낮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쭉 내려 읽어서 4만 개 데이터를 끝까지 달고 나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네, 이거만 되는 거죠? 네. 자, 선생님 다시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럼 이제 이걸 말로 바꿔볼게요. 처음에 찾은 가장 낮은 값을 적어야 되겠죠. 그거는 지금 이제 처음에 찾는다는 게 데이터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있어요. 네. 1번하고 첫 번째 값하고 두 번째 값을 비교해서 네. 낮은 값을 적을 거예요. 현재 네. 아니, 그러니까 가장 맨 위에 있는 값하고 다음 값. 지금까지 저장된 값, 지금 저장된 최저값보다 더 작은 값. 네, 작은 값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나면 적어야 돼, 메모지. 그쵸. 뭘 적어야 되죠? 그 최저 기온과 날짜. 날짜를 메모한다.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 그쵸. 끝까지 찾는다. 네. 마지막으로 다 찾으면 네. 끝. 네. 마지막으로 네. 출력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죠? 네. 그쵸. 이 과정을 선생님들께서 지금부터 코드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네. 굉장히 쉬운 문제이긴 한데 사실 컴퓨터가 이렇게 일을 시키면 얘가 알아서 해주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먹기 좋으면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코드예요. 네. 이것만 가지고 실행하시면 잘 실행이 안 될 텐데 어떤 오류가 분명히 날 거예요. 이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게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 시궁창 데이터 세상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오류들 때문에 무결하지 못한 데이터의 특성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알고리즘을 논리적으로 잘 작성을 하셔도 어떤 오류가 날 건데요. 그것도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보시면 좋고 해결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해결한 이후에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자, 논리적으로 일단 진행을 할게요. 논리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만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수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만약에 지금 저장된 최저값을 제가 아까 메모라고 했죠? 네, 메모라는 변수에다 넣을게요. 메모보다 3번이죠? 만약에 메모보다 작은 값을 만나면 메모 값을 뭘로 바꿔주면 돼요? 네, 바꿔주면 되죠? 메모. 그 다음에 데이트라는 거에는 로우 0을 넣으면 되겠죠? 그쵸? 끝까지 찾는다는 반복을 끝까지 할 거니까 상관없고요. 여기에서 프린트 데이트 메모 컴마 메모 이렇게 하면 원래는 실행이 안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변수를 메모라는 값을 안 만들어 놨어요. 메모라는 값은 최저값을 정할 거기 때문에 100 정도로 하면 최저값을 찾는데 무리 없겠죠? 시작할 땐 100도보다 일단 낮을 테니까 메모를 0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라는 것도 그냥 빈 값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처음에는. 자, 이걸 실행하는 순간 여기에서 에러가 나는데 잘 보시면 정수랑 문자를 네가 지금 크기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 이거 문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메모에는 아까 우리가 100이라고 값을 넣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누가 지금 str이라는 거죠? 얘가 지금 str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얘가 힌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얘가 지금 숫자처럼 보이는 실수처럼 보이는데 다 뭐가 씌워져 있어요? 작은 따옴표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하나가 문자였던 거예요. 숫자같이 생겨놓고서.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죠? 아까 우리 뭐 배웠죠? 네. 플로트, 얘 실수니까. 네. 소수점이 있으니까 얘는 플로트라고, 얘가 지금 이거, 얘 지금 데이터가 문자가 아니었으니까 크기 비교하니까 에러가 났지. 그러면. 맞아. 그래서 이걸 고쳤어요. 실행 했더니 이번에도 에러가 왔어요. 이번에는 에러가 달라졌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똑같은 줄인데 이거는 스트링을 플로트로 못 바꾸겠다 라고 에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난 지금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오류를 내보내는 거지? 라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쫓아가 봤어요.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 그랬더니 잘 나왔어요. 그렇죠? 네. 줄줄줄줄 잘 나오다 어디서 멈추겠어요? 그렇죠. 1950년 9월 1일 데이터가 아까 제가 언제 했죠? 1900 네, 여기에서 오류가 나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출력을 하고 멈췄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오류가 났을 때 찾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뭔가 대응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에러 메시지라는 거 보고 얘가 뭘 의미하길래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0, 1, 2, 3 요 땡땡을 실수로 뭘로 바꿔야 되는 거냐라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심플하게 만약에 로우 3번 값이 땡땡이랑 같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컨티뉴. 그렇죠. 아까 우리 스킵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땡땡이면 다음 데이터를 보여줘 라고 하는 거죠. 또는 뭐 알고리즘과 조금 뭐 비슷하고 다를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도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로우 3번의 데이터가 땡땡이 아닐 경우에만 처리를 해줘 라고 해도 뭐 비슷하게 똑같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 네, 뭐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앞에 봐주세요. 자, 논리적으로 일단 진행을 할게요. 논리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만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수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만약에 지금 저장된 최저값을 제가 아까 메모라고 했죠? 네, 메모라는 변수에다 넣을게요. 메모보다 3번이죠? 만약에 메모보다 작은 값을 만나면 메모 값을 뭘로 바꿔주면 돼요? 네, 바꿔주면 되죠? 메모, 네, 메모. 그 다음에 데이트라는 거에는 로우 0을 넣으면 되겠죠? 그쵸? 끝까지 찾는다는 반복을 끝까지 할 거니까 상관없고요. 여기에서 프린트 데이트 메모 컴마 메모 이렇게 하면 원래는 실행이 안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변수를 메모라는 값을 안 만들어 놨어요. 메모라는 값은 최저값을 정할 거기 때문에 100 정도로 하면 경신 이번에 워낙 많이 해서 1918년 8월 2일 지금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니까 이게 되게 친숙하지만 앞으로 세상 살 때는 한 10년 사이에 안 깨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데이터가 지금 우리랑 연관이 있어서 사실 좀 덜 재밌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다음 세션에서는 내 생일날 데이터를 쭉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선생님들의 생일의 기온 데이터를 쭉 그려보면 지구온난화가 있다는 사실을 그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10분 동안 쉬고 나서 이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